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이번 주 정치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천 취소가 이번에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도태우 예비후보의 공천이 결국 취소됐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에 5.18 북한 개입설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이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 공천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도 변호사의 공천을 원래는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지 이틀 만에 결정이 번복된 건데요. 국민의힘 공관위가 어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의결했다고 밝히면서 이 5.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번복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생긴다면 공관위는 앞으로도 어떤 후보들에 대해 논의를 거쳐 그에 맞는 결정을 해나가기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 홍 시장이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무슨 공당의 공천이 호떡 뒤집기 판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냐면서 중요 국가정책 발표는 하나도 없고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하면서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일뿐이니 그래가지고 선거가 되겠느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의 정우택 예비 후보도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가 됐죠? 맞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돈봉투 수수 의혹 받는 국민의힘 5선 정우택 의원의 충북 청주 상당 공천 취소했습니다. 어제 공관위가 이 정우택 후보에 대해 공천 취소 의결하고 해당 선거구에는 서승우 후보를 우선 추천하는 것으로 재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 의원이 앞서 지역의 사업가에게 돈 봉투를 받는 CCTV 화면이 공개돼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정 의원은 당의 공관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고를 해달라라고 강력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입장문 내용을 보면 지역 주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서 승리한 후보를 정치 공작에 의한 의혹만을 갖고 후보 취소 결정까지 이르는 게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봤고 당 공관위의 공천 취소 결정 재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비대위의 반려를 요구하면서 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추가 입장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봉주 예비후보의 공천이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 발목 질환에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후에 또 거짓 사과 논란까지 불거져서 물의를 빚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 강북을 공천 취소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재명 당대표는 경선을 1위로 통과한 정 후보가 목함질환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바 당헌 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 재추천 절차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발목 질환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2015년 경기도 파주 DMZ에서 우리 군 장병이 이 북한의 목함 질환 폭발로 다리와 발목 잃은 사건을 조롱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제 당사자에게 유선상으로 사과했다라고 밝혔는데 근데 이때 다친 장병들이 정 전 의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바가 없다라는 반박 보도가 다시 나오면서 이게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진 겁니다. 예, 공천 취소된 곳입니다. 서울 강북을. 자, 여기엔 지금 오전에 보니까 전략 공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 강북을 새 후보를 전략 공천 방식으로 재추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원래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차점자가 승계를 하는데 이건 후보에게 문제가 생겨서 공천이 취소된 거고 결국 사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에서 진 차점자 박용진 의원은 입장이 좀 다른데요. 재심을 신청해서 진행 중인 만큼 이 정 전 의원이 공천의 확정자도 아니었고 사고 지역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박 의원 측은 재심 절차를 끝까지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당 재심위원회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다 또 어떤 분 또 나올 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배종찬 소장 그리고 우리 나오시는 분 갑자기 이렇게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김성환 우리 시사평론가님이죠. 이따 오시면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11명을 기소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수사해온 검찰이 전 정권 인사 11명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가 통계를 조작해서 기소된 첫 사례인데요. 검찰은 김상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에게 통계법 위반, 직권 남용 혐의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함께 수사를 받았던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다른 11명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네. 검찰이 이 중에 7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 효과를 내고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통계인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비정규직 고용통계 관련해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지시한 혐의, 또 홍정표 전 수석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네, 기소된 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결코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적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과 망신 주기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제 전공의파업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늘 사직서 제출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지난 12일에 출범했습니다. 사직서 제출에 관한 뜻을 모으기로 한 날이 바로 오늘인데요. 예. 의대 교수 비대위 연합에 참여하는 대학이 원래는 19개였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전국 24개 의대 교수들 비대위 연합이 오늘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이 집단 사직 여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를 지켜야 한다라는 데는 의대 교수들이 동의하지만 이 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의견이 같습니다. 예. 일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미 사직 결의를 마치기도 했는데 이미 비상경영 체제로 접어든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게 되면 심각한 의료 차질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자, 정부 측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의대 교수들이 집단 행동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집단 행동이 아닌 제자들의 복귀를 설득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집단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도 있다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나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이 환자를 떠나서 집단행동하는 걸 국민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하면 환자 곁으로 또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사직한 전공의들 말이죠. 이분들이 구직 신청을 하는 그런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고요? 네, 서울시 의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구인 구직 게시판에 임용 포기 예비 인턴 구직 신청, 사직의 구인 구직합니다라는 글들이 총 260여 건 올라왔습니다. 예. 서울시 의사회 측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만들었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해 주는 경우는 아직 없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전병환 중대본 제1통제관 오늘 중대본 회의 후에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 유지 명령 유효하고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라고 다시금 밝혔고요.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있는데 이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의료계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사직서를 내고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입장인데 정부는 진료 유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민법 660조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번엔 나라 밖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에서 지진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현에서 오늘 오전 0시 14분쯤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 경고는 발령이 되지 않았고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그리고 도호쿠전력의 오나가와 원전과 같이 인근 원전에서도 일단 별다른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일본 지금 오염수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앞바다에. 근데 오염수 방류 역시도 중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도쿄전력은 진도 5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되면 오염수 방류 중단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처음으로 긴급 중단했습니다. 일단 방류 관련 설비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에 방류 재개를 판단하겠다고 도쿄전력은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 오늘 브리핑에서 일본의 지진은 오염수 방류 중단해야 하는 이상 상황에 해당하고 일본 측은 방류를 중단하고 곧바로 우리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연이어서 발생한 만큼 우리 정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향후에는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서 현장 상황을 더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 또 미국도 11월에 대선하는데 러시아도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요. 푸틴 대통령 뭐 당선 유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5선에 도전하게 되는데 러시아 대선이 이제 현지 시간 15일 오늘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예. 이 러시아 대선에 참여하는 후보가 총 4명인데요. 푸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지지도가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서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됐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사는 사실 당선 여부가 아니라 득표율입니다. 2018년의 득표율이 76.7%로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80% 득표율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요.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도 승리하면 2030년까지 정권이 연장이 되고 2030년 대선에 출마하면 또 2036년까지 이론상으로는 집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종신 집권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